저는 이명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이 되었네요. 34년 동안 대기업 인사팀에서 근무했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가 29살이었으니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그 회사에서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인사팀에서 과장으로 일하면서 수많은 신입 사원들의 면접을 보고 직원들의 승진과 평가를 담당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저녁에는 야근하고 돌아와 집안일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남편은 은행 지점장으로 일했는데 그도 늘 바빴습니다. 우리는 전형적인 맞벌이 부부였죠. 아들과 딸을 키우면서도 직장을 놓지 않았던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대단하기도 합니다. 제 퇴직 전 연봉은 7,500만 원이었어요. 세금 떼고 나면 한 달에 약 500만 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적은 돈은 아니었죠. 그 돈으로 아이들 대학 등록금도 보태고 생활비도 충당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돈 관리를 따로 했어요. 제 월급은 제가 관리하고 남편 월급은 남편이 관리했죠. 물론 큰 지출이 있을 때는 함께 의논했습니다. 퇴직할 때는 퇴직금으로 1억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죠. 당시 계획은 이 돈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하면서 여유롭게 살고 싶었어요. 국민연금도 63살부터 받기 시작했는데 한 달에 140만 원 정도였습니다. 남편도 연금과 개인연금을 합해 270만 원을 받고 있었고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다 컸습니다. 아들은 39살로 결혼해서 독립했고 딸은 36살인데 아직 미혼이에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기 삶을 꾸려가고 있죠. 퇴직하기 전 저는 많은 꿈이 있었습니다. 평생 직장인으로 살아왔으니 이제는 제 시간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싶었어요. 남편과 함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기고 손주들도 돌봐주면서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삶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평생 일하면서 번 돈이니 퇴직 후에도 그 돈은 제가 관리하면서 쓰고 싶었죠. 하지만 현실은 제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퇴직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돈은 내가 다 관리할게. 은행에서 평생 일했으니 내가 더 잘 알잖아. 생활비는 내가 매달 줄게. 처음에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은행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 금융관리에 더 전문적일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퇴직금도 연금 통장도 모두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결정이 제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지. 퇴직 후 첫 한 달은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를 즐기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 현실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번 달 생활비야. 50만 원이면 충분할 거야.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제가 평생 일하면서 매달 500만 원씩 벌었는데 이제 와서 50만 원으로 살라니요? 하지만 남편은 진지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고정 수입이 없어. 절약해야 해. 내가 필요한 것들은 다 사올 테니까 너는 이 돈으로 내 용돈만 써.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어쩌면 남편이 우리 경제 상황을 더 잘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과 점심 약속이 있어서 카드를 사용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카드가 거절되었습니다. 당황스러웠죠. 집에 돌아와서 남편에게 물었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내가 카드 사용을 중지시켰어. 이 나이에 카드 쓸 일이 뭐가 있어. 현금으로 써. 그때부터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50만 원으로 생활해야 했어요.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카페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6천 원이니 한 달에 몇 번 마시면 금세 돈이 없어지니까요. 옷을 사고 싶어도 마음대로 살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가끔 옷을 사다 주긴 했지만 제 취향과는 전혀 맞지 않았어요. 식비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장을 봐오니 제가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살 수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철 과일이 먹고 싶어서 마트에 갔다가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뭐 하러 나갔어? 제가 과일을 사러 나왔다고 하자 남편은 화를 냈습니다. 왜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사? 내가 사다 줄게. 돈 낭비하지 마.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점점 자존감이 낮아졌습니다. 평생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남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제 퇴직금과 연금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고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물어보면 남편은 늘 같은 대답을 했으니까요. 다 우리 노후를 위해 투자해 놨어. 내가 걱정할 필요 없어. 딸이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하면 남편은 그것마저 막았습니다. 엄마한테 돈 쓰지 마.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번 돈은 내 미래를 위해 모아.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평생 일하며 독립적으로 살았던 제가 이제는 남편에게 완전히 종속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제 돈이 아닌 용돈으로 살아야 했고 그마저도 마음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경제적 자유의 상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번 돈으로 아이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즐겼는데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불가능해졌어요. 남편에게 돈을 더 달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돈을 막 쓰면 안 되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어요. 집에만 있게 되고 친구들도 만나지 않게 되었습니다. 만나면 식사비나 커피값을 내야 하는데 그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전화가 와도 받기 싫었습니다. 다들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텐데 제 상황을 말하기가 창피했거든요. 어느 날 밤 혼자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내 돈인데 내 인생인데. 그날 밤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뭔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싶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변화를 꿈꾸나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평생 자신의 힘으로 살아온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견딜 수 없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보는데 제 눈의 생기가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활기찬 이명숙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때 결심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처음에는 남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저녁 식사 후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내 돈을 좀 관리하고 싶어요. 퇴직금 일부와 연금을 내가 직접 관리하면 안 될까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까지 잘 관리해 왔잖아. 당신이 돈을 관리하면 금방 다 써버릴 거야. 나이가 들면 사기도 많이 당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게. 그 말에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아마도 제가 경제권을 가지면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남편 몰래라도 내 돈을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64세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더구나 34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일했는데 다른 곳에서 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인사팀에서 오랫동안 일했으니 그 경험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면접관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이력서를 검토했던 경험이 있으니까요. 인터넷을 검색해보니 취업 컨설팅이라는 분야가 있더군요. 청년들의 이력서를 첨삭해주고 면접 코칭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온라인 취업 플랫폼에 제 프로필을 등록했어요. 대기업 인사팀 34년 경력, 신입사원 면접 및 평가 담당이라고요. 처음에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2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포기할까 싶었지만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첫 연락이 왔어요. 20대 후반의 청년이 면접 코칭을 받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첫 상담은 너무 긴장되었어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남편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 남편에게 들킬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상담이 시작되자 이상하게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제가 평생 해온 일이니까요. 그 청년의 이력서를 보고 조언해주고 면접에서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 코칭해 주었습니다. 3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열정적으로 임했어요. 상담이 끝나고 청년이 말했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되었어요. 선생님처럼 실제 기업에서 오래 일하신 분의 조언은 책에서 볼 수 없는 귀중한 내용이에요. 다음에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3만 원을 건네주었습니다. 3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 손으로 직접 번 돈이라 너무 기뻤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나도 아직 쓸모가 있구나. 내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그 후로 조금씩 의뢰가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퍼진 것인지 한 달에 5명 정도의 청년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한 달에 15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남편 몰래 통장도 하나 만들었어요. 제 이름으로요.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제 휴대폰을 보다가 문자 메시지를 발견한 거예요. 취업준비생과의 약속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뭐야? 누구랑 만나는 거야? 순간 당황했지만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 취업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 청년들에게 이력서 첨삭이랑 면접 코칭을 해주는 거야. 남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도 부족해? 우리 경제 상황 모르냐고? 그런 일 할 필요 없어. 그때 저도 참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필요한 거야. 내 퇴직금, 내 연금은 다 어디 갔는지도 모르겠고. 나는 그냥 당신 용돈으로 살고 싶지 않아. 그날 밤 우리는 결혼 생활 38년 만에 가장 큰 싸움을 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자신을 불신한다며 화를 냈고 저는 경제적 자유를 원한다고 맞섰어요. 결국 저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은행에 가서 국민연금 수령 계좌를 변경했어요. 더 이상 남편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고 제 개인 계좌로 받기로 한 거죠. 남편은 격노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은 내가 관리할 거야. 내가 평생 일해서 받는 거니까. 그렇게 저는 조금씩 경제적 독립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습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었지만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어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국민연금 140만 원은 제 개인 통장으로 받고 있어요. 남편이 주는 용돈 50만 원과 온라인 강의로 버는 15만 원까지 합하면 한 달에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상황이죠. 물론 여전히 남편과의 관계는 복잡합니다. 제가 경제적 독립을 선언한 후 처음 몇 개월은 거의 말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남편도 제 결정을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제 생활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만나서 부담 없이 커피 값을 낼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제가 사고 싶었던 옷도 구입하고요. 특히 기쁜 것은 아들 가족에게 용돈을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손주들이 학교에 입학할 때 축하 선물도 해줄 수 있고 생일 때 용돈도 줄 수 있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할머니로서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딸이 용돈을 주려고 해도 남편이 막았지만 이제는 딸과 함께 쇼핑도 가고 식사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딸이 얼마 전에 말했어요. 엄마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였는데 그 말을 들으니 뿌듯했습니다. 제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딸도 느끼고 있었나 봐요. 취업 컨설팅 일도 점점 확장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달에 5명 정도만 만났는데 이제는 10명 가까이 만나고 있어요. 수입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요. 얼마 전부터는 온라인으로 강의도 시작했습니다. 대기업 출신 인사 담당자의 취업 노하우라는 제목으로요. 그런데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늘 위축되어 있었고 남편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해졌어요. 제 삶은 제가 책임지고 제 돈은 제가 관리한다는 마음가짐이 생겼거든요. 물론 아직도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에요. 가끔은 여전히 제 경제 활동에 대해 비꼬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를 내거나 금지하지는 않아요. 아마도 제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퇴직금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어요. 1억 6천만 원이라는 큰 돈인데 남편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이 문제도 해결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경제적 자립의 중요성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은퇴를 해도 자신의 돈은 자신이 관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부라 해도 한 사람이 모든 경제권을 쥐고 있으면 위험합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또 하나 배운 것은 늦은 나이라는 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64세 나이에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어요. 제 경험과 지식은 여전히 가치가 있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즘은 더 큰 꿈을 꾸고 있어요. 취업 컨설팅을 넘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중년 여성들을 위한 강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노후 경제 독립이라는 주제로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남편과도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함께 결정하는 그런 관계요. 아직은 멀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38년을 함께 살아왔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상황에 처해 있어도 변화는 가능합니다. 첫 걸음을 내딛는 것이 가장 어렵지만 그 한 걸음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저처럼요.